인도 최대의 상업도시 봄베이. 오피스가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혼잡 속에 쇠통으로 된 파켓스 같은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바와라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도시락 배달꾼입니다. 아내가 만든 도시락을 식기 전에 먹으려고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이 다바와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의 내용물은 카레.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레와는 상당히 맛이 다릅니다. 레스토랑은 붐비니까 맛도 마누라 쪽이 단연 맛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마디로 카레라 해도 그 맛은 각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100명의 주부가 만들면 100가지 카레가 된다고 하리만치 풍부합니다. 혼돈의 나라로 형언되는 인도.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카레 요리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민족과 음식. 거기에는 풍요롭고 한없이 변화에 찬 세계가 널려 있습니다. 델리의 도매상가 가리바우리. 식료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갖가지 물건이 여기에 모입니다. 좁은 골목에 스파이스 향신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카레의 본고장 인도에는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카레 가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백 종류라고도 200종류라고도 일컬어지는 스파이스. 인도에서는 이렇게 색깔도 모양도 각각인 스파이스를 혼합해서 그 요리에 맞는 카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의 카레에 잘 쓰여지는 스파이스는 어떤 것일까요?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추, 터메릭, 코리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잘 쓰여지는 것은 계피향의 신나물. 바닐라 같은 향내가 나는 클로브. 장내처럼 강한 향기가 나는 그린 카르다몬. 씁쓸해한 비크 카르다몬. 자극적인 향내가 나는 니츠메그. 한국의 카레 냄새는 이 쿠민. 스파이스의 3대 요소는 매운맛, 냄새, 그리고 색깔. 터메릭은 카레의 독특한 노란 색깔을 냅니다. 향내는 얼마 안 나고 매운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카레에는 없어서 안 될 향신료인 것입니다.
스파이스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인도. 그 중에도 남인도는 많은 스파이스의 원산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자인 풍구리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이 일대는 연간 평균 기온이 28.6도, 여름에는 연일 40도를 넘습니다.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 바람이 비가 되어 대지의 풍성한 녹음을 키워갑니다. 이 자인 퉁구리 마을은 인구 약 1만 명. 숲속에 2천 가구 정도의 집들이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한가로운 마을입니다. 마을의 살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번 수확되는 쌀과 그리고 향신료입니다. 이 마을에서 여러 대에 걸쳐 스파이스를 만들고 있는 타체트 크리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은 부인과 4명의 아이들, 모두 6명 가족입니다. 타체트 크리시는 1660평의 논과 755평의 스파이스 밭을 갖고 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코코넛의 나무에 스파이스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후추의 덩굴이 휘감겨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식물의 열매나 잎, 그리고 뿌리도 있습니다. 열대 몬순의 풍토가 풍성하게 나무나 풀, 꽃들을 키워 이 지방을 스파이스의 보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때는 12월인데 그 무렵 스파이스의 수확이 막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터메릭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란색을 내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스파이스죠. വയറ്റിലെ അസുഖങ്ങൾക്കൊക്കെ മഞ്ഞൾ വളരെ നല്ലതാണ്. വളരെ പ്രാധാന്യമുള്ള 게다가 이장에도 좋대요. ആഹാരത്തിൽ ഇന്ത്യയിലുണ്ടാകുന്ന സുഗന്ധദ്രവ്യങ്ങൾ ഇത് നല്ല പ്രാധാന്യമുള്ളതാണത്. 터메릭은 생강과의 식물입니다. 씨를 수확할 수 없으니까 재배를 하려면 뿌리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5월경에 뿌리를 나누어 깊이 10cm 정도 되는 땅에 놓아두기만 하면 자연히 크게 자랍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자전거를 탄 장사꾼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선 장수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고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음료수용의 우물이나 펌프가 마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생선도 살 수 있고 물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코코넛이나 스파이스 등 주변의 무성한 풍부한 녹음은 마치 신처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생활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급자족도 가능한 체계적인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인인 소사마 씨는 우선 코코넛을 잘게 깎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를 만듭니다. 땅에서 막 패내온 터메릭을 맷돌로 으깹니다. 여기에 고추를 더 곁들여 다시 으깹니다. 인도의 주부는 하루 3번 맷돌을 갑니다. 식사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사마 씨는 다른 요리에 쓸 또 하나의 스파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뜻한 향기가 나는 코리안다에 여기에도 듬뿍 고추를 씁니다. 스파이스를 넉넉하게 쓴 요리는 이 장렬하는 대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킨다는 사리에 맞는 조리법입니다. 고추와 터메릭을 혼합한 스파이스를 타피오카라는 감자에 곁들여서 끓입니다. 아르우 사부지, 이것이 감자의 카레입니다. 정어리에 소금과 앞서의 스파이스를 문질러 바릅니다.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기름은 남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코코넛 오일. 정어리의 카레볶음. 남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생선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다음은 파파이야 또아레라고 불리우는 요리입니다. 양파 마늘을 잘게 썰어 파파이야와 코코넛을 곁들입니다. 여기에 고추와 코리안다를 부벼 섞은 스파이스를 넣습니다. 마지막에 터메릭을 곁들이면 요리는 다 됩니다. 쌀 대신 파파이야를 쓴 드라이 카레입니다. 식사에는 접시 대신 바나나의 잎을 씁니다. 힌두의 가르침에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신이 주셨다는 오른손을 쓰고 왼손은 결코 써서는 안 됩니다. 접시, 스푼, 포크 등의 식기류는 불결을 가져온다는 부정의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온 다습이라는 기후 풍토 속에서 청결함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접시 대신 바나나의 잎에도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했던 고대의 살림 속에서 자기의 몸이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이 쓴 식기류는 쓰지 않는다는 지혜가 신의 가르침으로서 채택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단 하나뿐인 상점가,
잡화점, 담배가게, 이발소, 찻집 등의 4집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중 손님이 노상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찻집입니다. 남자들은 한 잔에 50원 정도 하는 밀크티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과연 스파이스의 나라입니다. 밀크티에 생강, 카르다몬, 신라몬 등 스파이스를 넣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파이스가 들은 밀크티는 위장의 활동을 잘하게 한다고 합니다. 타체트 크리시의 집에서 부인이 거리에서 파는 터메릭을 냄비에 넣고 삶습니다. 쪼개보면 이렇게 가는 실이 나옵니다. 이 정도가 알맞게 삶아낸 것인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햇볕에 4, 5일 놓아두면 터메릭은 말라 굳어지며 노란색을 더합니다. 이렇게 건조시키면 터메릭은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터메릭은 이것을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차인 퉁구리 마을에서 버스에 흔들리며 2시간. 차라쿠리의 마을에 타체트리 크리시가 터메릭을 팔러 왔습니다. 타체트 크리시는 돈이 필요하면 스파이스를 팔아 현금을 손에 쥡니다. (25킬로의) 터메릭은 200루피로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으로는 12,000원쯤 되는 돈입니다. 타체트 크리시에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을 다 대학에 보내는 것이 타체트 크리시의 꿈입니다. (1년의) 수입은 스파이스와 쌀과 코코넛을 팔아 얻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팔리는 것은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3명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논과 밭에만 의지하지 않으려고 5년 전부터 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ഗ്രാമത്തിലെ ജീവിതം 자연은 먹을 것을 주지요. 여기는 참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അനുഭവിക്കാൻ പറ്റും. 성스러운 강,
간디스의 상류에 있는 하루도와 아루. 여기는 인도 7대 성지의 하나입니다. 간디스의 물에 몸을 적셔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신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힌두의 사람들. 거대한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후 풍토가 널려 있는 인도. 그 전 국토에서 열성적인 신자들이 이 거리를 찾아옵니다. 각지에서 모여드는 신자 때문에 큰 길가에 즐비한 노점에도 다채로운 카레를 볼 수 있습니다. 색이 빨가서 먹음직스러운 카레, 그리고 녹색빛 카레. 카레의 재료도 닭고기, 생선, 야채, 감자, 콩 등 실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 카레를 무쳐 먹는 것은 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낸 것이 훌이라고 불리우는 빵. 그리고 철판에 구워낸 것이 차파티. 인도의 대표적인 빵입니다. 크레프 같은 도우나. 이 속에 카레를 싸서 먹습니다. 변화가 풍부한 카레 요리. 그것은 다민족 국가 인도의 음식의 풍요로움입니다. 인도는 동부와 남부 연안이 쌀 생산지대, 그리고 북부가 밀의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독특한 카레의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의 풍요로운 곡식 창고로 알려진 판잡주를 찾아갔습니다. 일년의 평균 기온은 21.4도. 남인도와 달라 따뜻해서 살기 좋은 기후입니다. 이 지방의 기원전 1500년경 이란 고원에서 아리아인이 옮겨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밀을 중심으로 한 농경 문화였습니다. 아리아인은
밀 이외에도 소를 키우고 그 젖에서 유제품을 만드는 목축 문화도 전했습니다. 이옛부터 전해오는 버터 만들기. 소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를 다시 잘 휘저으면 버터가 됩니다. 이 나무 앞에 붙어있는 하얀 것이 버터입니다. 유제품의 문화가 인도의 스파이스와 만나 이 고장에 독특한 카레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도 요리의 준비는 스파이스의 배합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하는 스파이스는 고추, 쿠민, 코리안다, 그리고 터메릭입니다. 여기서도 고추와 터메릭의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요구르트로 잘 반죽해서 카레에 걸쭉한 맛을 냅니다. 이것은 북인도의 독특한 조리법입니다. 주식은 빵.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 접시에서 얇게 펴 철판에 구워내는 차파티입니다. 여기에 버터를 발라 먹습니다. 이 나라의 카레는 세 종류. 달고 신맛이 나는 요구르트를 넣은 카레, 고춧가루의 맛이 나는 매운 야채 카레, 그리고 감자 카레입니다. 북부의 카레는 남부만큼 맵지는 않습니다. 서늘한 기후 탓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밀을 가루로 만들고 있는 것은 로터리 캔이라고 불리우는 회전식 맷돌입니다. 이 맷돌은 실크로드에 의해 메소포타미아에서 멀리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것처럼 인도의 역사는 수천 년이나 걸친 민족의 교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교류. 이것에 의해서 인도의 카레는 다채로운 것으로 자랐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도의 카레가 탄생하기까지에는 더욱 장대한 민족의 교류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시대였습니다. 당시 인도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거리에는 어디나 스파이스를 구하는 동서상인들로 붐볐습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 그 사이를 주선하는 중매인. 손을 천으로 싸고 손톱 끝으로 팔값과 살값을 서로 전하는 이 거래 방식은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끼리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 카레에 없어서는 안 될 고추. 실은 이 스파이스의 원산지는 중남미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 사람들에 의해 인도에 가져온 새로운 스파이스였던 것입니다. 17세기 카레의 고추와의 만남, 그것이 오늘날의 매운 카레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종교나 카스트가 다른 사람들과는 서로 사귀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누구와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럴 때 곤란한 것이 식사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시크 교도입니다. क्या-क्या चीज खा सकते हैं? सब खाते हैं, गाय का मांस 소와 돼지고기는 먹지 सूअर 않습니다. का भी नहीं खाते, कई खाते हैं कई नहीं खाते, पर गाय बिल्कुल नहीं खाते। 저는 힌두교와 채식주의자입니다. Kind of food you can't eat? 육류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못 먹습니다. 인도에서는 각 종교마다 음식에 관한 금기가 있습니다. 힌두교도는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 또 자이나 교도는 야채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주부가 되면은 수십 가지의 카레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재료를 조합해서 스파이스를 만들어 쓰는가? 그것이 음식 솜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열리는 파티에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을 골라서 먹는 뷔페 스타일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다른 기후 풍토, 게다가 이 다양한 종교가 집마다 다른 카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스파이스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기의 부패를 억제하고 혹은 조금쯤 썩어 있어도 혀와 코를 속이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의 매운맛과 향내, 그것은 장렬하는 인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카레에는 고추와 터메릭의 두 가지 스파이스는 반드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는 17세기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옛날부터 터메릭은 인도의 카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들은 그 단서를 터메릭의 마을 차인 푼구리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 추녀 밑에서 얼굴이나 손발에 누런 것을 바르고 있는 여성을 봤습니다. 터메릭을 몸에 발라 털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터메릭에는 소독이나 지혈의 효과도 있는 모양입니다. 타체트 쿠리시 집의 소냐 씨는 너무 손톱을 바짝 자른 둘째 아들의 손톱에 터메릭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서 집에 있는 스파이스를 써서 가족의 병을 고쳐왔다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유르, 베다라는 약초를 쓰는 의학이 있습니다. 아유르란 수명, 베다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갖가지 스파이스도 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방의학의 원료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터메릭은 몸의 피를 깨끗이 해줍니다. 또 피부에 기미를 빼주고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의 황색은요? 이 터메릭입니다. 아침 얼굴을 씻은 뒤 기도를 하면서 얼굴에 바릅니다. 터메릭은 아유르, 베다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노란 터메릭은 옛부터 마귀를 쫓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져 힌두교도가 얼굴에 붙이거나 또 의복의 염료로 쓰여져 왔습니다. 차인 퉁구리 마을에서 힌두교도의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새색 씨는 손과 발끝을 터메릭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힌두의 설계에서는 터메릭의 황색은 신성한 색입니다. 신부는 터메릭으로 물들여진 손과 발의 색이 벗겨질 때까지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장식해 조상의 영을 공양하는 노란 쌀.
이것도 터메릭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많은 어린아이를 점지해달라고, 코코야자에는 가정이 평안케 해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혜택인 음식, 그 하나하나가 신앙과 깊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터메릭으로 물들여진 노란 쌀을 신에게 바쳐 식은 절정에 오릅니다. 터메릭을 빼놓을 수 없는 인도의 카레. 그것은 거룩한 노란색의 터메릭을 먹음으로써 몸 안에 있는 사악한 것을 몰아내고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자 하는 먼 옛날 사람들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